유치권 합니다. 유치권 페이지 290페이지.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 유치권. 머물유 둘치예요. 머물유 둘치. 내 휘하에 둔다 그거예요. 유치권. 유치권이 뭐냐? 갑이 승용차가 고장나서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입고시킵니다. 을은 카센터 사장님이에요. 카센터 사장님. 승용차가 입고됐죠. 사장님은 이 승용차를 점유하겠죠. 점유하면서 수리 들어갑니다. 수리비 채권이 발생해요. 100만 원 나왔네요. 100만 원. 갑은 수리비 100만 원을 줘야 할 채무자. 을은 수리비 100만 원 받을 채권자. 자, 반드시 채권이 나와야 돼요. 점유하다가 채권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수리비 주세요 하겠죠. 근데 갑이 수리비 100만 원을 주지 않네요. 그러면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이 이 을에게 유치권이라는 물권을 줘요. 이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뭐냐? 지휘하에 둬요. 돈 주실 때까지 저 승용차 못 줍니다. 인도하는 걸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유치할 권리예요. 내 휘하에 둔다는 얘기야. 못 돌려드립니다. 돈 가지고 오세요. 담보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승용차를 사용하려면 돈을 가지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설정 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지상 전세권 다 설정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데 유치권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아요. 법이 정한 이 두 가지 요건. 돈 받을 채권이 있네요. 근데 이 목적물을 당신이 점유하고 있네요. 그러면 돈 받을 때까지 넘겨주지 마세요. 이게 유치권이에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태어나요. 이걸 법정 담보물권 그래요. 약정,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권은 어떤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태어나느냐. 성립 요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립 요건. 어느 경우에 유치권이 태어나느냐. 그래서 법조문 291페이지 오른쪽 목차 2번 유치권이 태어나기 위한 요건, 성립 요건이에요. 자, 제1항 이 조문에 별 3개 하시고 여기서 성립 요건이 다 나와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라면 변제받을 때까지 이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자, 이제 밑줄 그어요. 타인의 물건 밑줄 점유 동그라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밑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 다음 변제기 밑줄 유치할 권리 밑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건 효과고 그 앞이 요건이에요. 자, 이제 요건 합니다. 첫 번째 유치권이 태어나려면 이 물건은 타인 소유 물건이어야 돼. 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을가 아니죠? 저 차. 타인 소유 물건일 것. 두 번째,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돼요. 담보가 붙어 있는 채권,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담보가 붙어 있는 채권, 유치권이라는 저당권이라는 담보가 붙어 있죠. 피담보 채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피담보 채권은 모든 채권이 아니에요. 자, 을이 전에 갑에게 한 달 전에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일주일 뒤 갚기로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돈을 안 갖고 있죠. 그런데 이놈이 차가 고장나서 탁 카센터에 들어왔어요. 을이 냅다 잡아요. 너 임마 500만 원 줄 때까지 나 차 고치지도 않을 거고 안 돌려줄 거야.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유 모든 채권의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아요.
전에 빌려준 채권 한 달 전에 빌려줬죠. 한 달 전에 빌려준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 목적물을 잡아버릴 수 없어. 유치할 수 없어. 즉 이 채권은 이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유치 목적물이죠. 잡고 있는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 모든 채권은 아니고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즉 이 목적물로부터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유치권에서 피담보채권은 유치하는 지가 가지고 있는 목적물로부터 반드시 발생해야 돼요. 그러면 목적물로부터 발생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하면 이 요건을 갖췄다고요. 비용. 돈이 들어가면 돼요. 승용차에 술이 들어갔죠. 승용차에 술이 들어갔죠. 술이 비용. 비용 비자예요. 이게 유치권이 태어나기 위한 피담보채권. 아주 중요해요. 목적물로부터 발생해야 돼요. 비용 들어가면 돼요. 두 번째. 갑이 지 건물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갑 소유 건물을 을에게 공사업자 을에게 공사를 맡기겠죠. 그러면 공사업자인 을은 갑의 건물을 점유하면서 여기에 공사를 하겠죠. 내부 인테리어 공사. 그러면 공사 대금이 나오겠죠. 1억이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는 1억을 갚아야 할 채무자. 을은 공사비 주세요 할 수 있는 채권자예요. 공사비 주지 않으면 이 건물을 유치해버려요. 이게 우리가 통상 보는 유치권이에요. 즉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승용차와 같은 동산도 되고 건물과 같은 부동산도 돼요. 부동산도. 대부분은 건물 유치하죠. 이거 현실에서 많이 봐요. 지나가시다가 유치권 행사 중 보이죠? 공사. 건물에 공사 들어갔죠. 건물에 비용 들어갔죠. 유치권이 되려면 무조건 비로 끝나야 돼요. 공사비, 수리비. 또 하나 있어요. 필요비. 또 하나 있죠. 무슨 비? 그렇죠. 유익비. 필요비는 보일러 수리비. 유익비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그래서 제가 필요비 유익비를 얘를 외우라는 거예요. 보일러 수리비. 공사비. 가치가 5억에서 6억으로 올라갔네요. 유익, 이익이 생겼네요. 가치 증가. 다 비용이에요. 비로 끝나야 유치권이 요구하는 피담보 채권이 돼요. 두 번째, 이 채권은 돈 받을 시기,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시기,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시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공사비 주세요. 이제 채권 발생했죠. 근데 갑이 그래요. 사장님, 제가 1억이 없어요. 6개월 후 공사비 드리면 안 될까요? 자, 우리 고민하다가 어차피 없다는데 에이 맘 한번 써. 그렇게 하시죠. 자, 다음 날 와서 건물 주세요. 돌려줘야 돼요. 유치권 안 나와요. 이유. 변제기가 6개월 뒤에요. 6개월 뒤 돼야 을은 돈 1억 주세요 할 수 있어. 따라서 지금 소유권에 대한 건물 반환 청구 들어오면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아요. 6개월 뒤까지는. 그래서 돌려줘야 돼요. 사기당했어.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6개월 뒤로 미루고 당장 돌려주세요 하면 유치권이 안 태어나요. 이해했어요? 변제가 6개월 뒤니까. 즉, 돈 주세요 할 수 있는 시기가 돼야 돈 안 줘요? 그러면 저 안 돌려드려. 이게 성립되는 건데 돈 주세요 할 시기가 아직도 1년 뒤야. 6개월 뒤야. 그러면 지금 돈 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자기 물건 돌려달라고 하면 나는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변제기에 반드시 도달해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거. 그 얘기는 돈 주세요. 지금 당장 돈 주세요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돈 안 주면 좀 못 돌려드립니다. 이게 나와요. 자, 이해 안 되시면 한 바퀴 돌면 또 이해가 가요. 너무 모든 걸 다 이해해야겠다.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민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셨죠?
이해가 안 가는데? 괜찮아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하면 이해가 가요. 지금 다 이해되면 이 자리에 왜 있어? 하산해야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된 거요. 3월 달에 이해가 될 거요. 5월 달에 이해가 되고요. 시험 보기 전날까지 이해돼요. 진짜예요. 공부를 한 게 그래요. 제가 옛날에 이해 못한 걸 지금 이제야 30년이 지나서 이해를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공부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채권은 반드시 목적물로부터 발생. 두 번째 변제기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요건 반드시 점유해야 돼요. 건물 점유하고 있고 승용차 점유하고 있죠. 쥐가 점유하고 있어야 한번 다 못 돌려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이 점유는 유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 마지막 요건이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자, 이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유치권. 이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이 태어나요. 자, 2번. 이건 배제 특약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유치권의 효력. 당연히 유치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뭘 거고 유치권자는 또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지. 오늘은 권리 딱 하나만 할 거예요. 유치할 권리예요. 그렇죠. 저 못 돌려드립니다. 돈 가져오세요.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 이게 유치. 내 휘하에 둔다 이거예요. 돈 가져오세요. 못 돌려드립니다. 돈 가지고 올 때. 유치할 권리. 나머지 권리가 4개 있고 의무 2개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법 조문만 보면 돼요. 그래서 단순한 거라 나중에 해도 돼요. 세 번째. 여기다 적죠. 당연히 발생 변경 소멸, 유치권 소멸하겠죠. 이 소멸에서 오늘 2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어요. 이런 말이 어려운데 자기가 돈 받을 채권이 소멸했대요. 그 얘기는 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치권은 소멸하겠죠. 돈 받았으니까. 이게 바로 부종성이에요. 채권이 주, 유치권이 종이에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래요. 주인, 종놈이에요. 종된 권리. 담보물권은 이 법칙이 적용돼요. 주, 종의 관계에 있어요. 채권이 주, 유치권,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 종이에요. 얘가 주인이에요. 채권이 있어야 유치권이 태어나고 채권이 죽으면 유치권도 따라서 죽어요. 주인이 죽으면 당연하죠. 돈 받았는데 이게 필요 없죠. 은행이 돈 받았는데 뭐 저당권이 있을 거예요. 소멸해요. 이게 부종성이라고 해요. 담보물권의 첫 번째 특성. 주인하고 종놈은 운명을 같이 해요.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은 태어나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소멸하는 성질. 이걸 부종성이라고 해요. 아주 중요해요. 부종성. 앞으로 계속 들을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 소멸. 또 하나 있어요. 유치권에서 점유는 정말 중요해요.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태어나고요. 지금 성립요건이잖아. 점유가. 또 점유는 계속 얘가 건물이든 승용차든 자기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은 계속 지가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도둑놈이 승용차를 훔쳐가 버렸어요. 점유를 상실했죠. 유치권 입장에서는.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바로 소멸시켜 버려요. 법 규정이에요. 점유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 이 승용차를 도둑놈이 훔쳐갔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점유를 상실했죠. 그러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해 버려요. 이것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유치권의 성질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하고 이건 기본이고. 자, 성립요건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유치권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특히 성립요건 여기와 관련된 이게 법 조문인데 방금 본 법 조문이 나오고 대법원 판례가 이제 집중적으로 시험 나와요. 그다음에 효력도 엄청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유치할 권리를 비롯해서 나머지 다음에 할 이거 법 조문인데 이거 자체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법 조문만. 유치권은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나와요. 그것도 아주 잘 나와요. 자, 성립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성립요건 타인 소유 물건일 것. 자, 1번. 네, 1번. 물건이니까 부동산도 되고 동산까지 돼요. 그래서 딴 놈은 다 부동산인데 유치권만 동산까지 돼요. 승용차 기억하시면 돼요.
카센터 사장님. 동산도 되는구나. 요즘에 이런 건 시험 안 나와요. 자, 4번. 유치 목적물은 즉 저승용차 반드시 채무자 갑 소유일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 차 끌고 왔을 수도 있겠죠. 아버지 차 제3자 소유라도 아무런 상관없어. 유치권자 직권만 아니면 돼요. 자기 소유 물건만 아니면 돼요. 이 타인은 채무자 소유일 수도 있고 제3자 아버지 차일 수도 있어요. 제3자 소유라도 무방하다. 별 하나 하시고. 다음 페이지. 채권은 반드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법조문 목적물로부터 발생해야 돼요. 2번에 1번에 1번. 이 채권은 모든 채권 아니에요. 반드시 유치하고 있는 이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돼요. 그러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다는 게 뭐냐? 비용 지출한 거예요. 비용. 그래서 3번 수리비 밑줄. 2번 맨 오른쪽 공사 대금 밑줄. 공사비 적으세요. 대금 밑에. 공사비. 공사 대금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번 필요비, 유익비, 비용이죠. 비용 비자예요. 비로 끝나야지 다 유치권이 성립하는 채권이 되는 거예요. 목적물에 비용 지출했을 때 목적물로부터 이 채권이 발생했다고요. 자, 이 세 개 1, 2, 3번에 별 2개 하세요. 별 2개. 자, 넘깁니다. 넘겨요. 이 채권 두 번째 요건. 3번 이 채권 반드시 변제기에 도래해 있어야 돼요. 즉 돈 주세요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야 안 주면 못 돌려드립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유치권은 변제기에 도달해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6개월 뒤라면 지금 돈 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립할 수가 없어요. 별 하나 하세요. 변제기 도달이 있을 것. 자, 점유인데 당연히 이 점유는 적법해야겠죠. 적법한 점유. 자, 동그라미 1번 직접 점유든 맨 오른쪽 두 번째 줄 간접 점유든 똑같이 다 점유로서 보호돼요. 그래서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똑같은 점유예요. 세트예요. 별 하나. 자, 오른쪽 적법해야 되니까 당연히 불법 점유예요. 그러면 권리 주지 않아요. 우리 법은 불법 점유한 놈한테 절대 권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불법 점유에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세트예요. 불법 점유한 놈한테 절대 권리 주지 않아요. 별 하나. 별 하나. 자, 5번 갑니다.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돼요. 이 말은 유치권 배제 특약은 먹힌다는 얘기예요.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유치권을 갑과 을이 배제하는 서로 없기로 하는 특약 이거 유효. 동그라미 하세요. 유효. 별 3개 하세요. 기출 5번.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잘 나와요. 별 3개. 자, 무슨 말인지 알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갑이 승용차를 입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유치권 배제 특약이 뭔지 이해해야 돼요. 승용차를 입고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해요. 사장님, 제가요 내일 모레 수리 끝났을 때 수리비를 드려야겠지만 수리비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지방 출장, 부산 출장 가야 돼서 반드시 차가 필요해요. 사장님, 제가 돈을 못 드렸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한테 차를 주면 제가 꼭 부산 출장 갔다 와서 거기서 돈이 생기니까 바로 오자마자 돈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갑이 얘기를 해요. 수용차 맡기면서. 그럼 내가 카센터 사장이에요. 이렇게 강구하게. 얼굴도 이뻐. 여자야. 상냥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카센터 사장님은 거절해요? 들어줘요? 들어주지. 그래서 그러시구나. 알겠어요. 제가 설사 수리비를 안 주더라도 돌려드릴게요. 유치권 행사하지 않을게요. 이게 바로 유치권 배제 특약이요. 설사 요건이 성립해도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수리비 안 줘도 사장님은 약속했잖아. 일단 돌려주기로. 이게 바로 유치권 배제 특약. 이거 먹혀요. 문제는 이게 왜 중요하냐. 유치권과 같은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에요. 즉 이거 특히 법에서 정한 이 요건 채권이 있고 점유하면 돈 안 줘? 유치권은 태어나게 돼 있어.
이걸 당사자 물권법은 강행 규정인데 당사자 특약으로 이걸 배제해버릴 수 있느냐 문제란 얘기요. 있어요. 법조문이 없는데도. 자, 아까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법조문이 당사자의 특약이 가능하다. 따로 이렇게 법조문을 둬야 돼. 그래야 특약이 먹히는데 유치권만큼은 배제할 수 있다. 이런 법조문이 없어요. 근데도 배제 특약이 먹힌다고 해요. 이게 바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유효라는 것은 물권법 규정은 강행 규정인데 당사자의 특약이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다 이렇게 대부분 외우고 시험에 다 합격해요. 저같이 이렇게 설명해서 아무도 없어요. 진짜예요. 그냥 막 외워. 민법도 막 이유도 모르고요. 그래도 시험에 붙어요. 그래도 붙어요. 하지만 이유를 알고 하면 기억이 더 훨씬 오래 가요. 기억이. 그러니까 막 덜 외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는 가급적 덜 외우고 골라내는 게 최고의 공부 방법이에요. 덜 외우고. 덜 외우고 답이 골라지는 게 훨씬 좋아요. 전화번호 1000개 외우고 싶어요? 아니면 100개만 외우고 싶어요? 1000개 외우고 싶어요? 전화번호? 100개만 외우고 합격한 게 좋죠. 나머지는 그냥 풀어가서 1000개를 맞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공부는 덜 외우고 맞추는 작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덜 힘들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덜 외우고 OX 고르게끔 해주는 탁월한 능력이 죄송해요.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은 결국 뭐냐? 외상 달라는 거예요. 외상. 외상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법 규정은 없지만 이거 외상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거 국민들이 뭐 난리 나겠죠. 그래서 법 규정이 없는데도 원래 이거 제대로 하려면 법에 둬야 돼요. 유치권 배제할 수 있다라고 법조문 하나 둬야 되는데 법이 없어. 그래도 대부분이 이건 해줘야겠다 해서 인정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잘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원칙에 반하거든. 그래서 5번이나 나온 거야.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 유효에 동그라미 빵하고 별 3개. 오케이. 넘깁니다. 유치권의 효력. 첫 번째, 유치할 권리. 이걸 볼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갑이을 공사업자에게 건물을 수리가 아니고 공사를 맡겨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 그러면 을은 이 건물을 당연히 점유하면서 공사를 하겠죠. 공사비 채권이 발생했어요. 1억 발생했죠. 그러면 갑은 돈을 줘야 될 채무자죠. 근데 돈을 못 갚고 있죠. 그런데 이 건물에 갑이 다른 은행한테 B라는 은행한테 1억을 대출받고 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저당권. 자, 은행은 얘가 돈을 못 갚으니까 이 건물을 경매로 날려버려요. 경매로 날려버립니다. 경매로 날려서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경락받아요. 낙찰받아요. 2억에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 건물 어떻게 돼 있나 하고 가봐요. 건물에 가보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에요. 유치권. 채권 있고 점유하고 있는데 얘는 돈이 없어요. 은행에도 돈 못 갚고 얘한테도 공사비 못 주고 결국 은행이 경매로 날렸죠. 가니까 을이 있죠. 자, 을은 유치권 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유치권자라는 것을 알려야 돼. 자, 유치권은 등기가 안 돼요. 점유권하고 유치권 이 두 개가 우리 물권에서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등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 모든 물권은 나 물권자입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야 돼. 공시해야 돼. 근데 공시 방법이 없어요. 유치권은. 등기가 안 돼. 그러면 점유를 통해서 결국 공시를 하는데 가만히 건물 지금 잡고 있죠. 얘는 공사비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은 대외적으로 딴 사람들 얘가 유치권자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유치권자임을 알립니다. 스스로. 나라에서 등기 제도를 안 해놓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빨간 플랑카드예요. 빨강색 플랑카드가 등장해요. 이 카드에서 아주 크게
1층을 다 덮어요. 유, 치, 권, 행, 사, 중 이런 거 가끔 보실 거예요. 자, A는 낙찰 받은 후 와봤어. 그랬더니 빨간 플랜카드가 있는 거야. 얘는 이제 죽은 거야. 난리 났어. 건물 경매 들어갈 때는 반드시 현장 답사 한번 해야 돼요. 이 빨간 플랜카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 난리 났느냐? A는 지가 낙찰 받았어도 을에게 건물 넘겨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이유, 유치권. 유치권자는 자기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3자에게 다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가 있어요. 이유, 유치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절대권은 모든 3자에게 다 대항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는 건물 낙찰받고 빨리 이 건물에서 세 줘서 월세 받아야 되는데 건물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을이 유치권 행사 중이니까. 즉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유치권은 모든 3자에게 다 대항할 수 있다.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요. 혹시 이 건물을 샀다. 양수인한테도 대항할 수 있고. 그러니까 채무자한테만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채무자 이외에 모든 3자, 경락인을 포함한 모든 3자에게 유치권은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유치권은 경락인이 대항할 수 있어요. 이 경락인 A는 난리 난 거예요. 1억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건물을 절대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유치할 권리, 유치권의 힘이에요. 유치권의 힘. 어느 누구한테도 저 못 줍니다. 저 1억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얘가 이걸 해결해 줘야 돼요. 왜? 얘는 절대 돈이 없거든.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얘가 협상해 가지고 사장님 5천 어때요? 제가 5천 해드릴게. 협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꼬시죠. 어차피 이 사람한테 당신 돈 못 받아요. 얘 지금 파산했잖아. 다 날라갔잖아. 저한테 5천 받고 건물 넘겨주세요. 협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들어요. 5천이라도 회수하려고. 왜? 얘가 개털이거든. 계속 유치한들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5천이라도 이 사람한테 받고 얘한테 건물 유치권 이제 풀어주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5천 피해 보더라도 건물 자기가 받아서 거기서 임대해서 수익 올리는 게 얘한테 더 좋고. 그러니까 건물 경매 들어갈 때는 반드시 현장 답사해야 돼요. 빨간 플랜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빨간 플랜카드가 있다? 그러면 금액 확인해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면 들어가는 거고 감당 안 되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건물 경매될 때 현장 답사는 필수예요. 필수. 유치권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유치할 권리는 모든 3자에게 다 대항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한번 봅니다. 유치할 권리 1번 인도 거절이죠. 당연히. 저 돈 받을 때까지 못 돌려드립니다. 인도 거절 권능이요. 문제는 2번.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느냐? 모든 3자예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유치권자는 밑줄 채무자는 물론이고 오른쪽 중간 양수인 새로 산 놈 또 그 밑에 경락인에 대해서도 다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위에 쓰세요. 상대방 옆에 여백에 모든 3자. 모든 3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어요. 자, 이유 적어요. 괄호 열고 닫아요. 절대권이니까. 물권은 절대권.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시험은 경락인 이쪽이 나오고 이쪽이 이제 동그라미 2번하고 합쳐져서 엄청나게 잘 나와요. 일단 여기에는 모든 3자에게 다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별 2개 하세요. 2개. 나중에 동그라미 2번은 왕별할 거예요. 왕별. 자, 이제 넘깁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다음 페이지 막 조문 많죠? 나중에 이 조문 다 해야 돼요. 제목만 파악하면 돼요. 나중에 하면 돼요. 자, 넘깁니다. 넘겨요. 소멸로 갑니다. 300페이지. 유치권 소멸. 유치권 소멸. 당연히 300페이지. 멸실 밑줄. 그 다음 혼동 나오겠죠. 혼동 밑줄. 포기 밑줄. 소멸시효는 나오지 않아요. 용익물권이 아니니까 소멸시 안 걸려요. 자, 비담보 채권 소멸 밑줄 치고 별 하나. 이게 바로 그 위에 써요. 부종성에 따라 주인이 죽으면 종놈 유치권도 소멸해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 이걸 부종성이라고 해요. 그 부종성 세 글자를 피담보 채권 소멸 위에 쓰세요. 이런 걸 딱딱 외워야 돼요. 이런 걸. 자, 3번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만, 가장 중요한 오른쪽 3번이에요. 점유상실. 자, 이 조문에 별 3개 하십니다. 별 3개.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소멸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조문이에요. 이유는 자 이제 봐봐요. 여기서 왕별이 나와요. 왕별이. 이 왕별을 잡기 위해서 이 조문을 외워야 돼요. A라는 도둑놈이 카센터에서 승용차를 훔쳐갔네요. 사장님이 지금 수리비 100만 원으로 유치하고 있는 이 승용차를 훔쳐갔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유치권자인데 유치하고 있는데 누군가 유치하고 있는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유치권이 침해됐겠죠. 그래서 사장님은 다음날 이놈을 발견했어. 승용차를 얘가 훔쳐갔으니까 얘가 손님차를 가지고 있죠. 갑차를. 당연히 유치권자인 을은 A에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들어가요. 반환 청구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 들어갑니다. 야, 이 도둑놈아, 나 유치권자야. 유치권 물권이 침해됐으니까 너 돌려줘. 반환 청구. 물권, 에이, 청구권이 빠졌잖아. 마음이 급해. 마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들어갑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즉 물권적 청구권 3개 있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중 당연히 점유를 통해 침해 들어오니까 반환 돌려주세요 하겠죠. 카센터 사장님은 손님 차를 훔쳐간 이 도둑놈을 상대로 유치권이 침해됐으니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허용이 안 돼요. 즉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다로 끝나야 돼요. 없다. 왜요? 묻겠죠. 사장님 왜 안 되는데요? 왜 안 돼요? 저 유치권 침해됐는데. 자 이제 이유를 아시죠. 이유. 왜 안 되느냐. 사장님은 이놈이 훔쳐감으로써 이 승용차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어요. 이놈이 가져가 버렸죠. 얘 입장에서는 점유를 상실했어. 잃었죠. 점유를. 그러면 우리 법이 조금 봤듯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해버려요. 그만큼 점유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유로든 도둑놈이 훔쳐갔든 잃어먹었든 어찌됐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시켜버려요. 이게 조금 전에 본 법 조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치권자가 아니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물권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 내 소유 가방을 훔쳐갔어요. 내 소유권이 소멸하나요? 훔쳐갔다고 해서 절대 소멸하지 않아요. 도둑놈이 훔쳐가도 여전히 그 가방은 내 소유, 즉 내가 소유자로서 현재의 소유자로서 도둑놈한테 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어떤 권리도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권리 본권을 소멸시켜버리는 건 없어요. 유일하게 이놈이에요. 유치권만.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아예 권리 자체를 소멸시켜버려요. 엄청난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이 더 이상 유치권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현재 물권자가 아니죠. 유치권자가 아니니까 유치권에게 물정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렇게 해요. 이걸 외워야 돼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해버려요. 그러면 도둑놈한테 유치권이 소멸하니까 유치권이 X. 물권적 청구권은 이 본권하고 운명을 같이 해요. 본권이 소멸하면 물청도 따라서 죽어요. 본권이 팔리면 물권적 청구도 같이 이전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하고 같은 운명이에요. 이게 나중에 총론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서 볼 거예요.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해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소유권에게 물청도 당연히 넘어가는 거야. 함께요. 운명을 같이 함께. 따라서 유치권이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니까 얘도 같이 없어져요. 물청도. 그러니까 행사할 수 없도록 끝나야 돼. 그러면 을은 그래요.
아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 도둑놈이 저기서 승용차 점유하고 있는데 저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그래요. 그럼 이 사람 못 돌려받아요? 저 도둑놈한테 손님차? 빤히 보이는데 저 건너편에서? 못 돌려받아? 못 돌려받아? 법은 방어장치를 둬요. 아니 뺏어오는 거 아니요. 권리에 권리에 근거해서 찾아올 수 있어. 뭘로 찾아온다? 뭘로? 유치권으로는 안 돼. 이거 있잖아. 점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점유권도 있어요. 그러면 점유권이 침해됐지. 점유권. 얘는 권리가 두 개 있어요. 유치권이라는 본권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점유자죠. 점유자는 무조건 점유권이 있어. 점유도 침해됐어. 그래서 얘는 유치권에 기해서는 돌려줘 못하지만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기해서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로 들어가는 거야. 점유보호 청구권. 이걸로 돌려받으면 돼요. 그래서 결국 돌려받을 수는 있어. 근거가 점유권으로 하라할 뿐이에요. 유치권은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엄청 잘 나온다. 왕별할 거예요. 왕별.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언제? 점유를 상실했을 때를 전제로 해요. 우리는 이거밖에 안 나와. 점유 상실한 거밖에. 그럼 어떻게 해요? 점유권이 침해됐으니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로 받으세요. 자,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다시 아까 첫 페이지로 가봐요. 성질에 있어요. 성질. 그래서 290페이지. 아까 법 전문본 290페이지로 와보세요. 성질. 중간에 성질 있죠. 유치권의 법적 성질. 자, 거기서 1번 목차에 2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2번. 따라서 여기 봅니다. 유치권이 침탈된 경우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 즉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자, 위 1번 읽어야겠네.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다. 즉 존속 요건은 유치권 유지하려면 계속 점유하세요. 그 내용이에요. 자, 따라서 좀 전에 본 법조문이에요. 유치권자가 이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바로 소멸. 밑줄. 다시 한번.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도 바로 소멸. 따라서 이제 밑에 점유 상실한 경우 유치권에 대한 물청은 행사할 수 없다. 동그라미. 없다. 이유가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 그걸 괄호 열고 닫아요. 그래서 화살표 내놔요. 저게 이유예요. 유치권 소멸하니까 물청도 X 나는 거야. 그죠? 유치권이 X 나니까 물청도 운명을 갖지 X. 그러니까 없다로 끝나야지. 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네, 점유물 반환 청구권으로 하세요. 밑줄.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게 바로 점유 보호 청구.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게 같은 말이라는 걸 빨리빨리 훈련해야 돼요. 어느 단어로 나와도 여기가 왕별이야. 왕별. 결국 1번, 2번 합쳐서 왕별. 결국 2번이 왕별이야. 유치권에게 물청은 안 돼. 이유?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이 바로 소멸. 그럼 유치권 X, 물청도 X, XX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이게 두 개 합쳐서 한 6, 7번 나왔어요. 잘 나와요. 오케이. 오늘이 아니죠. 첫 번째 정규 과정은 아니지? 다 했죠? 소멸까지. 다 했어. 다 했어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바는 다 했어요. 자, 이따 보강은 좀 이따 3시 하겠지만 자, 정리합니다. 오늘 강의는 다 마쳤어요. 정리하고 마칠게요. 부합부터 갔어요. 부동산 부합. 부동산이니까 토지 또는 건물. 남의 땅에 소유자가 다른 놈이 물건을 붙여요. 붙여서 떼기가 곤란할 때 우리 법은 소유자를 한 놈으로 몰아요. 당연히 부동산이 그래도 가치가 크니까 부동산 소유자가 을이 붙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 이게 부합됐다 그래요. 부합이 되려면 다른 놈이 붙여야 되는데 허락 없이 붙여야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의 허락 없이 나무를 무단으로 식재했네요. 이 나무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부합됐다 그래요. 그러나 예외. 나무를 심은 놈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에요. 즉 권리자가 정당한 지 권리에 근거해서 심었어요. 그러면 절대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 나무는 얘들 소유. 이게 권리에 근거한 부속, 권원에 의한 부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들 소유예요. 부합은 이걸로 끝. 자, 공동소유 갑니다.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공유 봅니다. 공유는 자, 갑을 병이 3분의 1 지분으로 공동 소유 공유합니다. 3분의 1 지분은 이 공유물에 대한 내가 얼마의 소유를 하고 있는지 소유 비율이에요. 3분의 1만큼 내가 소유권이 있구나 그거예요. 공유 지분 봐야 되고 공유하고 있는 물건,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의 법률 관계 봅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동 소유하지 않고 단독 소유로 하는 분할을 봐요. 자, 지분 갑이 3분의 1을 팔고 싶어요. 돈이 필요해요. 1억이. 팔아야지. 문제는 다른 공유자들이 관계예요. 동의 필요 없어요. 이유. 소유권은 내 거니까, 지분은 내 거니까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 지분은 지 거기 때문에 처분의 자유가 있다. 자, 자유니까 지 마음대로 팔 수 있다. 양도 담보대출 일으킬 수 있어요. 담보 제공,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어요. 동의 다 필요 없어요. 또 포기할 수 있어요. 자, 포기와 관련해서 법조문 하나가 있어요. 공유자 한 사람이 갑이 지 지분 3분의 1을 포기했어요. 소유권 포기니까 주인 없는 부동산이 돼요. 국가가 먹어요. 또 얘가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면 얘 재산도 국유재산이 돼요. 하지만 공유만큼은 이렇게 가지 않고 지분을 포기했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해요. 각 지분 비율로. 국가가 먹죠. 국유재산이 된다 이렇게 장난쳐요. 2번씩이나. X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 자, 공유 지분은 이거밖에 없고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 공유 이제 물이에요. 지분 아니에요. 자, 이 공유 토지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분 비율로 전부를 사용합니다. 전부. 자, 임대차 어떻게 결정하느냐? 관리라고 해요. 공유물 관리는 다수결의 원칙.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요. 지분 과반수. 공유자 사람 과반수 아니에요. 그다음 보존행위. 누군가 침해 들어옵니다. 보존해야겠죠. 보존행위는 급해요. 따라서 공유자 각자 혼자서 단독으로 나가세요 할 수 있다. 그다음 처분. 공유물을 처분하는 거예요. 한 놈은 절대 지 마음대로 처분 못 해요. 왜? 지가 아니에요. 여러 명이서 공동 같이 소유하는 거니까 공유물, 이 공유 토지 자체를 처분하려면 반드시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처분 못 해요. 즉 처분할 때는 공유자 전원이 오케이 동의해야 처분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금 나오네요. 비용 부담, 지분 비율로. 자, 분할. 더 이상 공동 소유하지 말고 찢읍시다. 자, 분할의 자유예요. 지분 처분도 자유, 분할도 자유. 언제든지 단독 소유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공유자 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들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분할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협의 들어갑니다. 서로 잘 협의가 됐어요. 협의 분할. 그런데 협의가 안 돼요. 분할은 해야겠고 합의는 안 되고 그러면 재판 가야 돼요. 판사님이 찢어줍니다. 재판상 분할. 현물로 분할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토지 원하지 않아. 돈으로 찢읍시다. 팔아서 나온 돈을 나눕니다. 대금 분할. 다음 것 같고 지상권.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지상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지상권 취득. 지상권자 설정자. 왜 갑 토지를 빌리느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요. 그래서 을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은 지상권자 소유예요. 부합하지 않아요. 왜? 권리자가 심었으니까. 이게 지상권인데 지상권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나와요. 존속기간. 그 다음 효력으로서 권리 의무가 나오고 마지막 소멸. 소멸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올 거예요. 자, 취득과 관련해서 계약을 통해서 취득, 법률 규정을 통해서 법률행위, 법률 규정. 법률 규정으로 지상권 취득하는 걸 법정 지상권 그래요. 법정 지상권은 이제 3월에 할 거예요. 존속기간, 지상권은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법이 건물 가급적 중간중간 철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해버려요. 30년. 경관건물 수목 기준으로 무조건 30년이 보장돼요. 최단기간이 보장된다. 기간 정했든 기간을 정하지 않았든. 굉장히 길죠. 자, 효력. 점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이에요. 점유하면서 사용. 두 번째 중요하죠.
지상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팔 수가 있어요. 처분할 수 있어. 물권은 양도성이 강해요. 따라서 자 그림 그래요. 을이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땅에 대해서는 지상권이 있어요. 소유권, 지상권. 중간에 이민 가게 됐어요. 건물 팔고 지상권도 함께 팝니다. 문제는 건물 파는 것은 지 마음이야. 지 거니까. 아무도 타치 못해요. 근데 이놈의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 관한 세입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혹시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필요 없어요. 처분의 자유. 마음대로 팔아 제낄 수 있어요. 처분, 양도할 수 있다. 담보 제공할 수 있다. 남은 기간 내에서 임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의 저당권도 들어설 수 있어. 지상전세권의 저당권 가능해요. 이거 자유란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 심지어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자유, 자유를 외워요. 자, 치료지급 의무 하나. 치료, 토지 사용 대가예요. 우리 법에서 치료 지급하고 이 네 글자가 없어요. 따라서 치료는 지상권에 있어서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공짜로 빌려줄 수도 있어요.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 치료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만 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을이 2년분 이상의 치료를 안 내요. 그러면 주인, 토지 소유자, 설정자는 의무 위반했다 방배,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해 버릴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센 권리예요. 형성권이에요. 이것도.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형성권. 2년분 이상 치료연체 방배, 의무 위반했다 방배, 이게 소멸 청구권이에요. 설정자가 가지는 소멸 청구권, 바로 소멸돼 버려요. 2년분 이상 치료연체 외우시고. 자, 그렇게 다 했고 소멸 갑니다. 공통 소멸 사유, 토지가 멸실해야 돼요. 멸실, 혼동 일어났네요. 혼동, 용익물권이니까 소멸시효로 날아갑니다. 그 다음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포기하면 모든 권리는 날아가요. 그 다음에 사용기간이 만료했네요. 전속기간 만료. 30년 됐어. 그러면 소멸합니다. 기간 만료.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간 만료했네요. 드디어 30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식당하고 있었죠. 건물 있네요. 지상물 현존. 을 지상권자는 한 번 더 가기를 원해요. 주인한테 요청하죠. 한 번만 더 가죠. 갱신 청구. 그런데 주인은 원하지 않아요. 안 됩니다. 갱신 거절. 그러면 지상권자는 그러면 건물 사세요. 거절할 권리가 없어요. 값은 반드시 사야 돼요. 즉 지상물 건물 매수 청구권은 말은 청구권이지만 바로 매매가 성립해버리는 형성권이에요. 형성. 바로 매매 거절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 매수할 돈이 없으면 갱신 거절을 못합니다. 전세권 갑니다. 전세권은 갑이 지 부동산을 전세를 줘요.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하겠죠.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전세권 법 조문에 반드시 전세금 지급하고, 따라서 전세에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필수 요소, 성립 요소예요. 부동산입니다. 토지 전세도 되고 건물 전세도 돼요.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용익 물권이지만 나중에 기간 만료하면 전세금 주세요 라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해요. 자, 이 채권 엄청난 힘을 줘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줍니다. 저당권하고 똑같아. 이 우선 변제권을 실현하기 위한 경매권까지 줘버려요. 그래서 전세권은 새 산다는 점에서 용익물권적 측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과 똑같은 담보물권적 성격을 다 같이 가져요. 존속기간, 전세에서 존속기간은 꽤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간 정하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기간 정하지 않고 전세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자, 기간을 정할 때는 최장기 제한이 있어. 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해요. 자, 중요한 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들어왔네요. 그러면 각 당사자는 서로서로 언제든지 이사 가주세요. 저 이사 갑니다. 소멸을 통고 알릴고예요. 통고할 수 있어요. 주인한테 연락 왔어요. 바로 이사 못합니다. 집 알아봐야지. 그래서 6개월 후 소멸돼요. 6개월 후. 이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에서 소멸 통고예요. 자, 지금 어디 하고 있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이런 경우 거의 처음인데. 전속 기간하고 있었죠.
자, 이제 효력가입니다. 전세권자의 권리 점유하면서 사용하겠죠. 누군가 침해 들어왔네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할 수도 있고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도 침해돼요. 점유권에 기한 물청, 점유보호청구권 다 할 수 있어요. 편한 대로. 그 다음 전세권 처분의 자유가 있죠.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처분에는 네 가지가 나와요. 가장 중요한 양도 팔아지킬 수 있다. 담보 제공할 수도 있다. 딴 놈한테 전전세 줄 수 있다. 채권으로서 임대할 수 있어요. 처분의 자유. 동의 필요 없어. 문제는 주인이 설정행위로 이 처분을 금지할 수도 있어요. 설정행위로 금지. 처분 금지 특약이 먹힙니다. 유효. 그래서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전세권은 제한도 가능하다.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외우시고. 자, 세 번째. 아까 이거 안 했네. 수선 의무 있어요. 수선 의무. 내용 별 하나 하세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페이지. 처분의 자유 왼쪽 페이지 중간에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를 부담해요. 전세권자가 즉 보일러 고장 나면 전세권자가 고쳐요. 오른쪽하고 제가 왼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냥 다음 페이지 넘어가 버렸어. 자, 왜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를 부담하느냐? 이거 물권의 성질에서 나와요. 물권은 직접 지배예요. 직접 지배, 배타적 지배. 여기서는 직접 지배예요. 직접 지배한 만큼 힘이 세죠. 대신 의무 하나를 부담해. 네가 직접 지배한 만큼 고장 나면 네가 직접 고쳐. 이거예요. 그래서 수선 의무는 물권자는 지가 해야 돼. 전세권자가 고쳐야 돼. 그래서 수선 의무는 전세권자가 현상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다. 법조문. 거기에 별 하나 하세요. 나중에. 자, 의무 다 받고 이제 소멸이죠.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전속기간 만료 이런 게 나오겠고 똑같아요. 지상권하고. 그 다음 소멸의 효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와요. 부속물 하면 벽걸이 에어컨 생각하시고 기간 만료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설정자 동의 얻어 부속시켰거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했다면 이거 사세요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말은 청구권이지만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 주인은 거절할 권리가 없어요. 형성권이에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유치권 갑니다. 유치권은 승용차를 입고시킵니다. 점유하면서 수리비 지출합니다. 수리비 채권이 발생했어요. 건물에 공사 맡깁니다. 건물 점유하면서 공사비가 들어가네요. 공사비 채권 1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수리비 주세요. 공사비 주세요. 을은 채권자, 갑은 채무자예요. 채권자, 채무자 관계인데 공사비를 안 줘요. 수리비를 안 줘요. 그러면 돈 주실 때까지 당신 물건 저 못 돌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이란 거 없어요. 법이 정한 요건 갖추면 바로 태어납니다.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해요. 자, 유치권은 어떤 요건에 해당될 때 태어났냐? 그래서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 아주 중요해요. 성립 요건 유치권자 물건만 아니면 돼요. 타인 소유 물건일 것. 물건이니까 건물도 되고 승용차 동산도 돼요. 타인 꼭 채무자 소유일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 차 끌고 갔을 수도 있죠. 제3자 소유라도 상관없어요. 유치권자 지 것만 아니면 돼요. 자,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부종성에 따라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도 태어나거든요. 이 피담보 채권은 모든 채권 안 돼요. 반드시 유치하고 있는 이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돼. 목적물로부터 발생. 그러면 목적물로부터 발생한다는 게 뭐냐? 이 물건에 비용이 들어가면 이 요건을 갖췄다고 해요. 그래서 승용차에 수리 들어갔네. 수리비. 건물에 공사 들어갔네.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 다 수리비, 공사비예요. 그래서 수리비, 공사비, 필요비, 유익비. 이게 유치권이 성립하는 피담보 채권. 비용이 들어가면 돼요. 또 이 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 변제기 돈 갚아야 할 시기를 6개월 후 1년으로 했다. 그러면 변제기 전에는 돈 주세요 할 수 없으니까 저 돈 주실 때까지 못 줘요 할 유치권도 나올 수가 없어요. 변제기 있을까.
자,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유는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해요. 물론 채권도 중요하지만 채권 있고 점유 있다. 이 점유는 적법해야 되겠죠.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똑같은 점유 보호돼요. 불법 점유 안 돼요. 불법 점유는 권리주지 않아요. 자, 마지막 요건.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돼요. 즉 당사자들끼리 유치권 하기 없기 특약하면 이거 먹힙니다.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예요. 유효. 자, 효력 유치할 권리가 있죠. 저 돈 주실 때까지 못 돌려드립니다. 인도 거절이에요.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유치권은 물권, 절대권. 모든 삼자에게 다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찾아와서 달래도 유치권자는 가반때 돈 받기 전에는 당신 경락인에게도 못 줍니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삼자에게. 자, 유치할 권리 있고 소멸 갑니다. 소멸은 똑같아. 멸실, 혼동, 포기, 소멸시는 안 나와요. 소멸시 안 걸려요. 담보물권은. 그 다음 부종성에 따라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 유치권 저당권 부종성.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점유상실이에요. 도둑놈이 승용차 훔쳐갔네요. 바로 점유상실하면 소멸. 따라서 유치권자 을은 이제는 유치권자가 아니에요. 유치권이 소멸하니까 이놈한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점유상실하면 소멸, 유치권. 운명을 같이 해요. 물청도 소멸.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점유권으로 돌려받으세요.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으로 돌려받으세요. 다 했네요. 끝내고 우리 1시간 있다 점심 드시고 3시에 보강 시작해요. 3시부터 6시 정도까지 할게요.